네, 안녕하세요. 어, ESPN 드래프트를 거의 진행했습니다. 99% 진행을 했고, 네, 지금은 ESPN 드래프트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운드별로 잘 뽑은 선수, 못 뽑은 선수 한 명씩을 뽑을 거고요. 또 그 다음에는 이제 팀별로 베스트 5를 한 번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뭐 서론이 길 수가 없는 게 지금 할 얘기가 좀 많아가지고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게 저번 방송을 들어보니까는 좀 약간 울리더라고요. 좀 원래 했던 장소가 아니고 좀 스터디룸 같은 데서 진행을 했었고 또 폰도 바뀌어가지고 네 녹음을 하던 폰이 또 바뀌어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시즌 1보다 별로인 것 같아서 다시 원래대로 복구를 시켜놨습니다. 네, 환경이 그래서 시즌 1과 동일한 환경이고 해서 아마 음질은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네, 그래서 이제 라운드별로 잘 뽑은 선수, 못 뽑은 선수 한 명씩을 뽑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1라운드 같은 경우는 뭐 전부 다 잘 뽑아서 굳이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거 뭐 1라운드부터 못 뽑았다 그러면은 우실 것 같아서 1라운드는 과감하게 패스를 하고 2라운드부터 한 번씩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2라운드 잘 뽑은 선수. 그 당시에는 그 전체 랭킹이 16위로 포진되어 있었는데 지금 9월 20일 기준으로 다시 ESPN 랭킹을 보니까 6위로 올라선 크리스포를 뽑아오겠습니다. 2라운드 2픽으로 뽑혔는데 그 당시에는 16위로 평가를 받았으니까 2라운드 2픽이 적절한 상황이었는데 사실 크리스폴이 2라운드 감으로 떨어질 수가 없는 선수인데 약간 ESPN이 좀 잘못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폴이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지게 평가된 후에 결국 드래프트가 됐는데 네, 지금 다시 재평가를 받아서 1라운드 중간 픽으로 올라왔네요. 네, 정말 포인트 가드가 필요한 팀이라면 반드시 데려가야 할 선수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일단 이 선수가 다쳐서 좀 장기 부상을 당하지 않는 한 무조건 기본 이상을 해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크리스포를 뽑았다는 거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또 못 뽑은 선수로는 클레이 탐슨입니다. 클레이 탐슨이 2라운드 4픽으로 뽑혔습니다. 그 뒤에 있던 선수가 하산 화이트사이드, 버틀러, 라우리 디그린이었는데 네, 클레이 탐슨 보시다시피 지금 듀란트의 합류로 인해서 지금 옵션이 굉장히 밀려 있는데 예상 스탯은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듀란트와 비교했을 때 일단 슛 쪽에서 크게 밀리는 쪽이 아니고 또 나머지 리바운드나 어시스트 면에서 오히려 듀란트가 좀 더 좋을 것 같기 때문에 2라운드 상위 픽으로 뽑기에는 좀 이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지금 좀 짧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괜히 길게 늘어졌다간 또 1시간 넘게 될 것 같아서 좀 간단하게 그리고 간단하지만 또 좀 핵심을 파고드는 이야기들로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3라운드는 마크 가솔. 네, 마크 가솔이 3라운드 8픽으로 뽑혔네요. 네, 마크 가솔이 사실 3라운드 중후반까지 갈 이유가 없는 선수인데 지난 시즌에 좀 큰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좀 밀려났습니다. 예상 순위에도 지금 37픽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일단 마크 가솔 선수의 부상 같은 경우는 이제 완치 판정을 받고 이제 5대5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마 프리시즌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규 시즌부터는 충분히 뛸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멤피스 쪽에서 그렇게 무리를 시키지는 않겠죠. 네, 어쨌든 마크 가솔이 원래대로만 돌아온다면 충분히 제 역할을 할 뿐더러 또 수비왕까지 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멤피스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시 맡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3라운드로 마크 가솔 확실한 센터를 뽑았다는 것에 있어서는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라운드에서 좀 못 뽑은 선수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선수가 잘못다라기보다는 픽이 좀 앞서 뽑혔다, 좀 많이 앞서 뽑혔다. 네, 그런 얘기겠죠. 좀 선수를 비하하려는 의도는 아니고 네, 예상 순위보다 좀 높게 뽑혔다 그런 의미이다 보니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라운드에서 못 뽑은 선수는 데빈 부커를 뽑아봤는데요. 사실 데빈 부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굉장히
출중한 모습을 보여줘서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탔던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지난 시즌 13픽이었고 나이도 굉장히 어린 편인데 문제는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블레스와 나이트 전부 다 시즌 아웃 당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데빈 부커와 이제 주전 슈가로 나왔었는데 이번 시즌은 어쨌든 블레스와 나이트가 다 시즌 초반에는 무리 없이 경기를 소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데빈 부커의 포지션이 조금 애매해졌습니다. 뭐 길게 봤을 때는 당연히 부커가 코어가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금 이제 이번 시즌만 놓고 봤을 때는 조금 세 번째 가드니까 뭐 로테이션 돌리긴 하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출전 시간을 그렇게 많이 보장받지는 않을 것 같은데 3라운드 후반으로 뽑혔었는데 조금 높게 뽑히지 않았나. 한 5, 6라운드? 그쯤이었으면 한 적당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좀 가능성을 보고 뽑으셨던 것 같아서 일단 뽑아봤습니다. 물론 이제 블레스와 나이트 둘 중 한 명이라도 트레이드가 된다면 당연히 부커는 주전으로 올라가겠죠. 아마도 피닉스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트레이드를 시도를 할 텐데 일단 블레스 같은 경우에는 좀 부상 경력이 많아서 쉽게 트레이드를 시키지는 못할 것 같고, 아니 뭐 주긴 주되 그렇게 큰 가치를 못 얻을 것 같고, 나이트 또한 그렇게 팀에 도움이 되는 요소를 끼치지는 않아서 글쎄요, 그렇게 트레이드 활용 가치가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픽을 주고 팔지 않는 한 쉽게 선수 대 선수로 바꿔치기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라운드에서는 드러먼드가 뽑혔는데 드러먼드가 예상 순위로 39위로 나왔는데 4라운드에서 후반으로 뽑혔습니다. 4라운드 후반. 그러면 36에다가 46, 그 정도, 조금 밀렸네요. 39픽이 예상이었는데 46픽으로 뽑혔다. 아마도 당연히 자유투 때문이겠죠. 자유투 때문에 그렇게 밀려난 것 같은데 사실 자유투만 빼면 사실 정말 문제 없는 선수거든요. 일단 출전 경기 수도 정말 출중하고 득점력도 좋고 리바운드 무지막지하고 블락이 사실 지난 시즌에 조금 떨어지긴 했어요. 재작년보다. 그래서 조금 걱정이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더블 머신이고 팀에서 역시나 에이스고 출전 시간도 보장받는 편이다 보니까 이래저래 잘 뽑은 것 같긴 해요. 4라운드 후반에서 드러먼드를 뽑았다는 거는. 사실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속했던 리그에서 2라운드 중후반? 그쯤에서 뽑았던 2라운드 초반에서 뽑았죠. 그랬었는데 4라운드 후반이라 좀 지난 시즌 자유투 성적에 되게 민감하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 자유투 성적이 평균 35.5%였으니까 좀 심각하죠. 야투보다 훨씬 떨어지니까. 그래서 다들 꺼려하다가 4라운드 후반으로 뽑혔고 4라운드에서 좀 못 뽑은 선수로는 몬타 엘리스입니다. 몬타 엘리스가 예전에 몬타 엘리스가 아니죠. 물론 여전히 그 인디애나에서는 주전 슈팅가드로 나올만 합니다만은 예전만 못하다라는 평이 많습니다. 댈러스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어시스트 쪽도 좀 두각을 드러내고 했었는데 지난 시즌에는 좀 기복이 많이 심한 모습이었어요. 아투율도 그렇게 좋지 않았고 경기 수는 한 경기 빼고 전 경기 출전을 했는데 좀 팀에 그렇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진 않아요. 일단 폴 조지가 1옵션이기 때문에 몬탈리스가 아무리 해봐야 2옵션, 3옵션 정도였었고 해서 조금 4라운드에 뽑히기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 조금 더 뒤에서 뽑혔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 글쎄요, 모르겠네요. 슈팅가드가 정말 필요했다면 한 번쯤 뽑아봤을 만한 픽이긴 한데 제 경우에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4라운드에서는 안 뽑았을 것 같아요. 물론 4라운드 맨 마지막 픽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좀 그렇죠. 그리고 5라운드에서는 드라기치가 좀 밑에서 뽑혔는데 드라기치가 5라운드 9픽으로 뽑혔네요. 하산 화이트사이드와 같이 이제 뛰게 되면서 1, 2옵션을 나눠서 뛰게 될 텐데 하산이 터지면 하산이 1옵션이 되는 거고 드라기치가 터지면 드라기치가 1옵션이 되겠죠. 둘이 뭐 옵션 경쟁을 할 만한 그게 아니고 그냥 둘이서 열심히 북치고 장구치고 해야지 마이애미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웨이드가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됐지만 드라기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죠. 웨이드랑 이래저래 좀 겹치다 보니까 드라기치의 활동 범위가 좀 줄어들었었는데 웨이드가 없어지면서 드라기치가 훨씬 더 날개 돋친 듯 돌아다니면서 어시스트 뿌리고 득점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피닉스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정말 20득점 가까이 찍어주고 어시스트도 6개, 7개 해주는 좋은 포인트 가드였으니까 드라기치도 굉장히 잘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못 뽑은 선수로는 마빈 윌리엄스인데요. 너무 좀 높게 뽑혔어요. 5라운드 첫 번째 픽으로 뽑혔습니다. 49픽으로 뽑혔는데 그 뒤에 발렌시우나스, 노비츠키, 레지 잭슨, 드와이트 하워드가 있습니다. 이 선수들과 비교해보면 확실히 마빈 윌리엄스가 그 급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바툼이 마빈 윌리엄스 자리를 대체를 했다면 이건 인정할 만한데 마빈 윌리엄스가 그 정도 급인가 싶을 정도로 좀 일찍 뽑혔죠. 물론 지난 시즌 굉장히 잘했어요. 잘했는데 지난 시즌에 마빈 윌리엄스가 풀타임 가까이 소화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MKG, 마이클 키드 길크리스트가 거의 시즌 9끝 부상을 2번 당하면서, 그러니까 전반기짜리 부상 한번 당하고 또 후반기 복귀했다가 바로 또 부상당해가지고 시즌 아웃 당하고 해가지고 마빈 윌리엄스는 이래저래 운 좋게 스몰 포워드 자리를 계속 유지를 했었는데 이제 MKG 다시 돌아왔고 바툼도 좀 지난 시즌에 오락가락했지만 어쨌든 뛰긴 뛰었었는데 이 세 명이서 또 플레이 시간을 나누다 보면은 분명히 마빈 윌리엄스도 지난 시즌만큼의 생산력을 발휘하진 못할 거라는 예상이 듭니다. 물론 지켜봐야 알겠지만요. 근데 사실 마빈 윌리엄스가 좋았던 게 포워드 치고 평균 블럭이 1개가 넘어가고 또 리바운드도 괜찮았고 3점도 되고 해서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번 시즌까지 그 활약이 지속될지는 아직 의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좀 앞뒤 픽을 비교해봤을 때 마빈 윌리엄스가 좀 일찍 뽑히지 않았나. 5라운드 후반이었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5라운드 초반은 좀 이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6라운드에서는 제가 뽑은 선수 시몬스를 뽑았는데 시몬스가 6라운드에서 뒤픽, 후픽으로 뽑혔습니다. 9픽, 6라운드 9픽으로 뽑혔습니다. 6라운드 9픽이면 조금 늦게 뽑힌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워낙 이제 시몬스를 빗대서 르브론도 자신이 데리고 있는 선수다. 샤키로니는 르브론과에 속하는 선수다. 또 그리고 필라델피아의 감독인 브렛 브라운 감독은 시몬스를 30분 이상 뛰게 하면서 1번 자리도 소화시킬 예정이다 라고 하는 등 이래저래 전폭적인 지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 서머리그를 보면은 슛보다는 좀 어시스트에 치중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물론 슛도 넣었긴 합니다만은 일단 3점 슛가 거의 없었고 1개? 그리고 야투율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조금 시즌 초반에는 슛 성공에 대한 좀 적응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만은 필라델피아에서 좀 적응을 하다 보면 르브론 1년차의 모습까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딱 상황도 비슷한 상황이고요.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네요. 르브론 클리브랜드 1년차일 때보다는 어쨌든 필라델피아에 좋은 신인들이 많기 때문에 으쌰으쌰 잘하면은 필라델피아가 물론 지난 시즌보다 잘하겠지만 좀 더 그 이상의 성적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시몬스가 잘한다면. 그래서 뽑아왔고 6라운드에서 못 뽑은 선수로는 레딕을 뽑아왔습니다. 레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데리고 있었던 선수인데요. 작년에 3점이랑 야투 빼고는 사실 별 볼 게 없는 선수입니다. 자유투 좋은 거. 슛 특화된 선수이지 나머지 스탯을 기대하는 것은 사치입니다. 그래서 정말 슛만 바라보고 데려가는 셈인데 제가 지난 시즌 하면서 느낀 게 평균 스탯을 조절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누적 스탯을 조절하는 일은 그래도 좀 할만한데 평균 스탯은 자신이 아무리 조절을 하려고 해도 예상치 못한 변수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뭐 정말 샤프 슈터가 어느 날 갑자기 컨디션이 안 좋아져가지고 막 난사하고 좀 못한다 싶은 애가 갑자기 터져가지고 뒤집히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해서 좀 평균 스탯을 챙기시려는 분들에게는 물론 레딕이 좋은 선수긴 하지만은 상대적으로 좀 조절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해 드리려고 이렇게 한번 얘기를 꺼내봤습니다. 7라운드에서는 반즈가 좀 중후반 픽으로 뽑혔는데 반즈가 사실 그 골든 스테이트에 있을 때는 롤이 거의 한정되어 있었잖아요. 식스맨의 윙플레이어 3점 주로 넣는. 물론 댈러스에서도 크게 벗어나지는 않겠지만 일단 주전으로 뛰겠죠. 일단 그거 롤 차이가 정말 큰 것 같은데 또 댈러스 감독인 칼라인 감독이 반지를 굉장히 잘 활용할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일단 주전 3번으로 나오면서 노비츠키와 함께 다니면서 이제 3점슛 노리고 돌파도 하고 할 텐데 물론 뭐 어시스트까지 뿌려주는 거는 사치라고
보셔야 할 것 같지만 일단 3점슛과 득점력, 평균 득점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야투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그렇게 주전으로 뛰면서 좀 풀타임으로 뛰다 보면은 반지도 확실히 좀 느끼는 바가 달라지지 않을까. 네, 그래서 한번 뽑았고 그 다음으로 정말 못 뽑은 선수는 거의 이번 드래프트 최악의 픽으로 뽑힐 정도로 정말 이 선수를 왜 뽑았지 싶을 정도로 정말 못 뽑은 선수인데 골든 스테이션 리빙스턴입니다. 네, 지금 들으면서 굉장히 충격에 빠지신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 또한 드래프트 당시에 이 선수를 왜 뽑지? 네, 그 뒤에 있던 선수가 데니스 슈레더, 골규쟁, 졸지 힐, 갈리날리 네, 이렇게 4명이 있었는데 그 4명보다 앞선 게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면은 골든 스테이트의 주전이 커리, 탐슨, 듀란트, 디그린인데 리빙스턴이 커리가 다치지 않는 한 절대 20분 이상 소화하기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반면에 슈레더 같은 경우에는 티그가 나갔기 때문에 기본으로 25분 이상은 출전할 선수인데 너무 대조적인 것 같아요. 네, 바로 앞뒤 순번으로 뽑혔는데 리빙스턴 네, 이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뽑은 것 같습니다. 네, 좀 굉장히 아쉬운 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8라운드에서 좀 못 뽑은 선수는 루올댕입니다. 루올댕 같은 경우에는 마이애미에서 지난 시즌 후반기에 정말 잘하고 이제 LA 레이커스의 4년 63일 계약을 맺고 들어갔는데 글쎄요. 브랜든 잉그램이 있어가지고 주전을 누가 뛸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시즌 초반에는 루올댕이 뛰더라도 점점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아마 잉글램이 주전으로 뛰는 경우가 많아질 것 같아요. 물론 연봉을 생각한다면 댕을 무조건 뛰게 해야 하는 게 맞는데 글쎄요. 그리고 4년이면은 루올댕도 이미 나이가 어느 정도 찼고 또 시카고에서 엄청나게 혹사당했던 것도 있어서 언제 드러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좀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큰 픽이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9라운드에서는 널렌스 노엘이 8픽으로 뽑혔는데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엘 같은 경우에서도 작년에 꽤 중상위 픽으로 뽑혔었는데 이상하게 굉장히 많이 밀렸어요. 9픽으로 뽑혔는데 일단 원인을 분석해보자면 일단 오카포가 지난 시즌에 잘했고 또 지금 사이버 신인 조엘 엠비드가 복귀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데뷔를 한다. 복귀가 아니라 데뷔죠. 물론 2년을 묵힌 신인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엠비드도 출전 제한에 백투백 안 뛰겠다라고 밝혔지만은 어쨌든 뛰긴 뛴다 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노엘과 포지션이 겹쳐서 좀 노엘의 활약상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위험 부담을 맡기 싫어서 뒤로 밀린 것 같은데 그래도 9라운드 때까지 떨어질 선수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노엘을 뽑을 수는 있었긴 했는데 알제퍼슨이 남아있어서 알제퍼슨을 뽑았습니다. 노엘 같은 경우에는 좀 자유투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고 득점력이 수비형 빅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득점력이 좀 떨어지죠. 물론 블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렇게 했고 9라운드에서 못 뽑은 선수는 이거달라. 네, 이거달라도 사실 9라운드에서 뽑힐 만한 선수가 아닙니다. 12라운드에서나 뽑힐까 말까 한 선수인데 9라운드면은 좀 리스크를 떠나서 전력 손실이 좀 크죠. 다른 선수에 비해서. 그 앞뒤로 알렉스 렌, 조던 클락슨, 알제퍼슨, 아미누, 잭 라빈 네,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이거달라를 먼저 뽑는 거는 조금 미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10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고루고루 다 잘 뽑았어요. 네, 이거는 누가 못 뽑았다 누가 잘 뽑았다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들 잘 뽑으셨다. 네, 1라운드에 이어서 네, 그리고 11라운드에서는 설린저가 11라운드 마지막 픽으로 뽑혔네요. 굉장히 잘 뽑은 것 같아요. 제가 프롤로그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설린저가 어쩌면은 토론토의 히든카드일 수도 있다라고 밝혔었는데 물론 까봐야 알겠습니다만은 토론토가 괜히 데려간 게 아니겠죠. 설린저는 또 보스턴에서 마지막 시즌에 좀 자리를 못 잡았었지 그 전 시즌까지는 굉장히 좋았고 또 데뷔 시즌에는 오히려 훨씬 더 괜찮았었어요. 그래서 3점 되고 리바운드 좋고 득점력 있고 물론 야투가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은 토론토에서는 오히려 설린저를 굉장히 반기고 있을 거예요 아마. 뭐 리바운드도 되면서 스트레치도 되고 또 득점력도 있고 하니까 지난 시즌 루이스 콜라에 비하면 훨씬 설린저가 더 활동량도 많을 테고
네, 물론 좀 조절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발렌시우나스와 같이 뛰게 된다면 수비력도 좀 완화가 될 테고 수비력도 좀 메워질 테고 해서 설린저도 좀 초반에는 좀 헤매더라도 아마 자리를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못 뽑은 선수로는 조시 스미스가 있는데 조시 스미스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셨는지 모르겠네요. 휴스턴에서 계약이 끝난 후로 지금 아직도 팀을 못 정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물론 지금 디트로이트에서 방출될 때 스트레치 프로비전 룰에 의해서 연봉은 보전됩니다만은 그래서 사실 안 뛰어도 되긴 해요. 돈을 계속 버니까. 근데 자신의 NBA 커리어를 이어나가려면은 지금 개막 5주가 남은 상태에서 어찌됐든 팀을 구해야 되는데 아직 팀을 구했다는 소식을 저는 못 들어서 만약에 이대로 개막을 하게 된다면 조시 스미스는 무적인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거의 11라운드 픽을 버리는 게 아닌가 싶어서 뽑아봤습니다. 하루빨리 조시 스미스가 팀을 구하길 빌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12라운드 마지막 라운드에서는 저는 주루 할러데이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에 병간호 때문에 지금 당분간 경기에 출전 못하겠다라고 밝히고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제 안에 병간호가 끝나는 대로 돌아오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주전 1번 가드 자리를 꿰찰 수 있기 때문에 뽑아왔습니다. 일단 주루 같은 경우에는 IR 슬롯에 넣어놓고 12라운드 픽을 하나 버린다고 셈쳐도 그냥 FA에서 한 명 데려오면 되니까 그냥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주루 할러데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냥 굉장히 합리적인 픽이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돌아오면 좋고 아님 말고. 그리고 못 뽑은 선수로는 조금 몇 명 있었는데 그 중에서 조금 좀 그랬던 게 코리 조셉. 토론토의 코리 조셉이 마지막 라운드 앞쪽에서 뽑혔는데 라우리와 데로잔의 백업이거든요. 근데 이 선수도 라우리가 다치지 않는 한 쉽게 스탯을 뽑아내기 힘들 텐데 뭐 백업으로 나와봤자 6득점에 한 3, 4 어시스트? 네, 그 정도면은 사실 12라운드에서 뽑힐 만한 급도 아니거든요. 그냥 하루살이용? 네, 한 경기용? 일정 안 맞을 때? 그 정도인데 12라운드 고정으로 뽑기는 좀 이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빠르게 12라운드까지 잘 뽑은 선수 한 명씩 얘기해봤고 이제는 팀 리뷰로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갈게요. 네, 돌아왔습니다. 네, 이제는 팀별로 짧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팀 1픽으로 커리를 뽑았습니다. 네, 그 이유로는 커리를 응원하는 유저이기 때문이죠. 일단 베스트 5를 얘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1팀 같은 경우에는 스테판 커리, 몬타 앨리스, 마빈 윌리엄스, 알드리치, 브룩 로페즈를 뽑았습니다. 베스트 5로. 라운드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그냥 베스트 5 포지션을 맞춰서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몬타와 마빈이 아쉽죠. 좀 더 좋은 선수를 뽑을 수 있었는데, 네, 아직 농구 NBA에 대한 구력이 짧다 보니까 좀 아는 선수들 위주로 많이 뽑은 것 같아요. 이 외에도 린, 아리자, 보거트, 이거달라, 트리스탄 톰슨, 코튼 릴리 좀 약하긴 합니다. 네, 린 같은 경우는 좀 잘 뽑았고 아리자도 잘 뽑았고 보거트와 톰슨도 뭐 나쁘진 않았는데 역시 이거달라와 코튼 릴리 그리고 마빈, 몬타가 조금 아쉽죠. 그래서 커리는 뭐 여전히 잘할 테고 브룩 로페즈가 만약에 부상으로 좀 쉬게 된다면 아마 치명타이지 않을까. 브룩 로페즈 2라운드 마지막에 뽑았는데 로페즈가 지난 시즌에는 거의 풀타임을 소화했습니다만 지난 시즌 또 3시즌 전에 시즌아웃 여러 번 당해가지고 로페즈의 건강 여부가 굉장히 이 팀을 좌지우지할 것 같아요. 만약 로페즈가 쓰러진다면 이 팀은 정말 회복하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아이지아 토마스, 데빈 부커, 르브론 제임스, 토비아스 해리스, 발렌시우나스. 네, 그래도 나름 밸런스는 잘 갖춰져 있는 팀인 것 같아요. 네, 이외에 자바리 파커, 크리스턴, 크라우더가 좀 굉장히 백업
스포로 치기엔 굉장히 아까울 정도로 밑에 있는데 굉장히 잘 뽑은 것 같고, 알렉스 렌, 바비 포티스, 저스티스 윈슬로우. 네, 윈슬로우는 조금 모르겠네요. 근데 그래도 역시 조 존슨 없고 뭐 제럴드 그린 없고 또 루올덴 없어가지고 어쨌든 강제로 주전 3번 뛰게 할 텐데,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좀 유망주들을 많이 뽑은 팀이에요. 데빈 부커 있죠, 자바리 파커 있죠, 알렉스 렌, 크리스턴, 예, 크리스턴도 있고, 또 포르티스 이번 시즌도 잘할 것 같고, 윈슬로우도 어느 정도 해줄 것 같아서 좀 파밍하는 팀? 예, 그러니까 르브론과 아이들 같은 컨셉으로 가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보는 맛이 있을 것 같은 팀일 것 같네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센터가 딸랑 둘이네요. 네, 센터가 딸랑 둘이면은 조금 리바운드 쪽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알렉스 렌 같은 경우에도 확실히 타이슨 챈들러와의 그 주전 경기에서 아직 끝나지 않기 때문에 알렉스 렌이 터지기만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지난 시즌 같이 좀 기복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분명히 리바운드 쪽에서 부족함을 많이 느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팀은 블레소, 듀란트, 카멜로, 노비치키, 호포드. 네, 이렇게 베스트 5입니다. 일단 슈팅 가드가 없죠, 5라운드에. 그래서 레딕이랑 비를 뽑았습니다. 6라운드, 7라운드. 그리고 오카포, 클락슨, 잉그램, 데니 그린, 네, 호아킴 노아를 뽑았는데, 1픽, 2픽은 아직 마지막 라운드 픽을 안 했습니다만은 곧 할 겁니다. 아마 이 방송이 나온 순간 아마 하겠죠. 뭐 근데 12라운드 픽은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5라운드까지 좀 슈팅 가드를 제외하고 앤서니, 듀란트, 노비치키 포워드 위주로 갔고, 호포드도 파워포워드까지 되니까 일단 포워드진은 보강을 한 다음에 슈팅가드 2명을 잡자라는 전략이 굉장히 좀 합리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있던 오카포, 클락슨, 잉그램까지는 굉장히 잘 뽑았습니다만, 데니 그린과 노아에서 좀 의문점이 듭니다. 데니 그린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굉장히 못했거든요. 지난 시즌에 데니 그린이라면 말이 다르겠지만, 지난 시즌에 데니 그린이라면 정말 아니죠. 네, 아니에요. 이거 아니야. 네. 하지만 노아도 지난 시즌 28경기밖에 뛰지 못했던 유리가 제대로 깨졌습니다만은, 이번 시즌 이제 로즈와 함께 같이 이적을 하면서 부활을 노리고는 있는데, 이 선수도 과연 얼마나 소화를 시킬 수 있을지. 네, 물론 뛸 때는 확실히 그 노아만의 그 특유의 그 있잖아요, 스타일. 득점 포기하고 리바운드 어시스트에 집중하는. 네, 그래서 뉴욕에 좀 신선한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몸 상태가 문제겠죠? 몸 상태가. 네, 어쨌든 12라운드로 노아 데려간 건 꽤 괜찮은 것 같아요. 별로다 싶으면 버리면 되니까. 네, 어쨌든 전략이 굉장히 착착착 잘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네, 이 팀도 보시다시피 확실한 센터가 없어요. 네, 호포드, 네, 센터긴 한데 언더사이즈여가지고 10리바 이상 못 잡아내는 선수일 테고, 오카포도 마찬가지죠. 득점 위주의 센터고, 이외에 또 없죠. 노아 같은 경우가 터지기만 한다면 20리바까지 가능한데, 글쎄요. 예, 전성기의 노아는 이미 지났기 때문에 거기까지 말하는 건 좀 사치일 것 같고, 그래서 이 팀 역시 좀 리바운드에서 좀 약점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인데요.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웨스트브룩, 레지 잭슨, 고든 헤이워드, 폴 밀셉, 디안드레 조던입니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웨스트브룩과 레지 잭슨이 다시 만난 거죠. 실제 농구였으면 아마 둘이 사이 안 좋아가지고 망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제 팀 컨셉은 일단 득점력에 좀 치중을 했습니다. 일단 딴 거 필요 없고 일단 득점 많이 하는 선수, 야투 뭐 막 난사해도 상관없으니까 일단 득점 많이 해달라. 디조던은 확실히 리바운드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예외로 하고 뽑았고, 나머지는 러셀까지 확실히 득점력을 바라보고 뽑았습니다. 이외에 이제 식스맨으로는 시몬스, 디안젤로 러셀, 잭 랜돌프, 알제퍼슨, 마키프 모리스, 마카일, 제럿 잭을 뽑았습니다. 사실 알제퍼슨부터는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일단 알제퍼슨 같은 경우에는 무릎이 좀 걱정되고, 마키프 모리스는 멘탈이 터지면은 이 선수는 망가지니까 좀 위험하고, 마카일 같은 경우에는 밀리지 않을까, 네. 주전 경기에서 밀리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불안하고, 제럿잭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십자인대 부상이 과연 어느 정도 회복이 됐을지, 물론
슈레더의 자리를 뺏을 수는 없겠지만 백업으로서는 확실히 좀 애틀랜타 백업 포인트 가드로는 손색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뽑아왔습니다. 기대하는 선수는 역시 시몬스고요. 밀셉도 사실 이번 시즌 처음 써보는 거여서 좀 기대가 됩니다. 웨스트브룩 같은 경우에도 일단 듀란트가 나왔으니까 자신에게 몰리는 공을 과연 얼마나 소화를 시킬지 기대가 되고, 하위 픽에서는 기대되는 선수는 마키프 모리스죠. 워싱턴에서 파워포드로 계속 주전으로 나오고 있어서 뽑아왔는데 후반기 성적이 확실히 괜찮더라고요. 워싱턴을 이적했을 때. 피닉스에 있을 때는 확실히 좀 흔들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서 오락가락 했었는데, 네, 워싱턴은 아직 뭐 파워포드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일단 주전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뽑았고 5팀. 5팀은 캔바 워커, 제임스 하든, 니콜라스 바툼, 드레이먼드 그린, 드와이트 하워드입니다. 네, 좀 보면 아시다시피 하든, 바툼, 디그린이 굉장히 다재다능한 선수들 위주죠. 네, 리바웃이 전부 다 되고, 또 하워드는 어쨌든 리바운드는 꾸준히 잡아줄 테고 해서 좀 베스트 5가 좀 탄탄한 팀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캔바 워커가 좀 부족한 어시스트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바툼이나 하든 또 디그린이 전부 다 메워주는 거 이상으로 어시스트를 찍어줄 것 같고, 이외에 이제 백업으로는 멀로, 제이알 스미스, 페이튼, 아미누, 힐드, 조시 스미스, 드라간 벤더인데 제가 봤을 때는 백업이 좀 약해요. 네, 확실한 주전에 비해서 좀 약한 백업들. 네. 멀로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해서 좀 입지 불안정하죠. 제이알 스미스는 괜찮긴 한데 좀 일찍 뽑혔어요. 잠시만요. 네, 뒤에 반지 있고 슈레더 있었는데 제이알 스미스를 먼저 뽑은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이래저래 조금 의문점이 많이 드는 선수들 위주로 뽑았습니다. 드라간 밴더도 아직 좀 피닉스에서 얼마나 뛸지, 어떻게 뛰게 할지 전략이 안 나와있고, 버디힐드는 뭐 뛰긴 뛰겠습니다만은 7인 시즌이어서 야투율 조절이 거의 안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페이튼 같은 경우에는 3점 없고 자유투율 안 좋고 해서 이래저래 조금 하자 있는 선수들 조금 뽑았는데, 일단 주전이 확실해서 망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트레이드를 적극적으로 할지 소극적으로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백업들 위주로 좀 트레이드를 좀 많이 시도한다면 더욱더 강한 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6픽으로는 6팀은 라우리, 미들턴, 포르징기스, 마크 가솔, 카렌서니 타운스를 뽑았습니다. 이 팀도 베스트 5 파괴인데, 그러니까 포지션 파괴됐는데, 죄송합니다. 8라운드에서 제가 크라우더를 뽑았다고 막 극찬을 했었는데, 네, 6라운드에 크라우더가 뽑혔었네요. 그게 제가 게시판에다가 드래프트를 글 써놓는 걸 했는데, 네, 물론 그 당시에는 크라우더가 중복픽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겠죠. 네, 그래서 수정을 했는데 그 글을 지우지 않고 답장 리플라이로 수정을 하셔가지고 제가 글만 써져 있는 걸 보고 수정을 안 했나 봅니다. 그래서 크라우더 대신에 이제 베이즈모어를 대신 뽑았는데, 베이즈모어도 괜찮죠. 애틀랜타에서 스몰 포워드로 뽑혔으니 뛰니까요. 근데 문제는 지금 8라운드에서 크라우더를 잘 뽑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와서 말을 바꿔야 되니까 조금 되게 죄송스러워지네요. 어쨌든 이 픽에서 8라운드로 뽑혔던 선수는 크라우더가 아니라 베이즈모어. 네, 크라우더는 6라운드 6픽으로 뽑혔죠. 6픽. 네, 이번에 얘기할 6팀의 6픽으로 뽑혔는데, 네, 어쨌든 굉장히 지금 머리가 꼬였네요. 네. 6팀. 그래서 라우리, 미들턴, 포르징기스, 마크 가솔, 타운스. 파워 가솔. 지금 확실히 꼬이긴 꼬였나봐요. 마크 가솔, 파워 가솔, 마크 가솔이라고. 네, 어쨌든 이렇게 포지션 파기를 했고, 이외에 크라우더, 나이트, 요키치, 잭라빈, 보얀 보그다노비치, 클린트 카펠라, 타이로슨을 뽑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어디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약간 그런 팀인 것 같아요. 근데 어디 하나가 부족한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딱히 안 보이네요. 네, 어느 정도 포지션도 굉장히 밸런스가 잘 맞고요. 다만 이제 조금 걱정되는 거는 라이트의 기복, 라빈의 기복, 보그다노비치의 기복.
네, 로슨의 멘탈? 그리고 요키치도 안 터지면은 불발탄이 되니까, 물론 안 터질 확률은 극히 드뭅니다만, 파우가솔도 샌안토니오에 들어간 이상 휴식하는 경기가 꽤 많아질 것 같고요. 근데 일단 6픽이 타운스이기 때문에 큰 손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팀은 굉장히 잘 나갈 것 같아요. 네, 어느 하나 빼놓는 데가 없네요. 네, 보그다노비치가 많이 터진다. 네, 그래서 주전으로 먹는다. 그럼 1위 후보까지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크라우드 때문에 지금 다 꼬였어요. 네. 7팀부터는 네, 확실히 좀 멘탈 잡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팀은 론도, 위긴스, 지미 버틀러, 서지 이바카, 드마커스 커즌스인데 네, 이 외에 백업들은 테디어스 영, 줄리어스 랜들, KCP, 플럼리, 무디아이, 아담스, 제프 그린입니다. 포드랑 슈가가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예, 어쨌든 뭐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만 조금 2% 부족한 애들이 좀 보이네요. KCP 야투 없죠? 야투가 거의 코비급이죠. 플럼리 터지지는 않아서 더블은 못하는 대신 어시스트가 조금 있고, 무디아이 턴오버, 야투, 꽝이요. 그리고 제프 그린 한계가 있죠. 올랜도에서 백업 포드로 나올 텐데 한계가 있죠. 그래서 조금 백업진들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네, 그리고 위긴스도 좀 약간 저는 과대평가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게, 데뷔할 당시에는 넥스트 르브론 소리를 들었지만 정작 데뷔에서는 그냥 득점 외에는 큰 메리트가 없는 선수로 남으면서 1픽은 1픽인데 좀 애매한, 네, 살짝 애매해진 포지션이 없잖아 있는데, 뭐 티보듀의 매직을 믿어봐야죠. 48분 뛰는 대신 스탯이 얼마나 올라갈지 지켜봐야겠죠. 이바카도 사실 지난 시즌만 놓고 보면은 좀 많이 밀릴 그거였는데, 올랜도로 이적해서 확실히 그래도 베스트 5에는 안착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시즌부터 못하면은 또 밀리겠죠. 네, 그리고 8팀은 제프 티그, CJ 맥컬럼, 폴 조지, 하산 화이트사이드, 마크 가솔. 네, 잘 뽑았어요. 네, 여기도 약간 포지션 파괴가 이루어졌는데, 하산이 파워포워드로 뛰는 거는 뭐 큰 문제가 없으니까. 네, 일단 그리고 마크 가솔 아까 얘기했듯이 원래대로만 돌아온다면 확실히 1라운드, 2라운드 픽으로 뽑힐 만한 선수이기 때문에 1, 2, 3픽이 굉장히 튼튼하고, 이외에 파슨스, 반즈, 로즈, 노엘, 데론, 윌리엄스, 그리고 코버, 타이슨 챈들러가 있는데, 파슨스 반즈가 있기 때문에 3점은 조금 걱정을 덜어낸 것 같습니다. 코버까지 영업을 했지만 코버가 지난 시즌 정말 패급 활약을 펼쳐줬기 때문에 큰 기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타이슨 챈들러 역시 마찬가지로 알렉스 렌과 시간 나누다 보니까 더블 이상을 기록하지 못했어요. 결국에는 결장 경기도 많았고, 또 로즈가 역시나 문제인데, 로즈가 뉴욕으로 이적을 해서 또 무리하다 다쳐버리면은 이건 또 픽 하나 날아가는 거니까 좀 이래저래 유니폼들이 좀 많이 껴있는 팀인 것 같습니다. 파슨스도 좀 무릎 쪽에 문제 있었고, 마크 가솔도 아직 좀 불안전한 상태이고 해서 이 팀은 좀 최고의 시나리오,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가 확 갈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9팀 어빙, 클레이 탐슨, 카와이 레너드, 데릭 페이버스, 루디 고베어. 네, 이 팀은 그 빅맨 라인업이 페이버스와 고베어네요. 그리고 이외에 칸터, 리빙스턴. 리빙스턴은 거의 뭐 지워야죠. 리빙스턴, 루올댕, 라이언 앤더슨, 웨슬리 매튜스, 맥 맥더맛, 코리 조셉. 네, 순간 지금 한숨이 나왔는데 리빙스턴부터 굉장히 잘못 뽑은 것 같아요. 네, 라이언 앤더슨과 매튜스 빼고는 전부 다 꽝인 것 같네요. 네, 빅맨 라인업은 괜찮은 것 같아요. 페이버스, 고베어, 칸터. 네, 칸터는 오클라호마로 이적을 해서 이제 주전 자리를 먹게 되니까 한 더블 이상을 기록을 해줄 것 같고, 페이버스, 고베어 역시 마찬가지일 거고. 근데 이제 다만 조금 걱정되는 거는 페이버스, 고베어가 같은 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면 일정 상황으로 밀려서
정작 리바운드가 필요할 때 이 두 선수가 경기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정말 낭패거든요. 이외에 그 리바운드를 많이 잡아주는 선수가 드물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잘못 뽑으신 백업들을 버리고 리바운드 잘 잡을 수 있는 센터나 파워포워드 위주로 좀 데려가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로는 확실히 나중에 피해보는 날이 생길 것 같아요. 클레이 탐슨, 어빙 조금 2, 3라운드 픽이 아쉽긴 합니다만은 지켜봐야겠죠. 어쨌든 백업진을 확실히 여기는 조정을 해야 돼요. 여기는. 네, 그리고 10픽은 릴라드, 드라기치, 데로잔, 쿤보, 그리고 드러먼드. 이외에 백업으로는 고타, 슈레더, 마일스 터너, 크리스 보쉬, 로빈 로페즈, 에반 터너, 로드니 후드가 있습니다. 이 팀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다름 아닌 크리스 보쉬. 크리스 보쉬의 그 이슈, 건강 이슈가 또 터지느냐. 터지는 순간 이 선수는 선수 은퇴예요. 네, 더 이상 돌아올 수가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셈인데, 문제는 이제 보쉬가 경기 중에 그 병이 또 재발한다. 그러면은 선수 은퇴뿐만 아니라 정말 최악의 상황까지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극도로 조심하면서 뛰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큰 리스크를 안고 뽑은 건데, 보쉬가 성공적으로 복귀만 한다면 이건 뭐 거의 확실한 1등 후보이지 않을까. 네, 굉장히 드래프트를 잘 한 것 같아요. 네, 릴라드, 쿤보, 데로잔. 네, 데로잔은 3라운드 후반인데 굉장히 잘 뽑혔고, 드러먼드도 4라운드 초반에 잘 뽑혔고, 드라기치도 5라운드 후반에 잘 뽑혔고, 코타, 슈레더, 네, 마일스터너 다 그냥 알짜배기 선수들 위주로 다 뽑았고, 로빈 로페즈도 확실히 시카고로 이적하면서 이제 주전 센터로 뛰게 될 텐데, 자유투 좋고 블락 좋고 이제 득점이랑 리바는 출전 시간만 주어진다면 더블 이상 기록할 테고, 에반 터너도 포틀랜드로 이적했지만 릴라드 쉬는 시간에 나와서 뭐 어시스트 꾸준히 기록할 것 같고, 로드니 후드도 이제 유타에서 슈팅가드로 계속 뛰게 될 테니까 크게 흠잡을 데가 없는 라인업인 것 같아요. 이제 보쉬가 문제인데, 보쉬가 만약에 이제 원래대로 복귀를 한다. 그러면은 한 4라운드, 5라운드 급이니까 거의 우승 후보죠. 네. 그렇고, 네, 10팀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우승팀입니다. 그리고 11팀은, 크리스폴, 존왈, 에이버리 브래들리, 올라디포, 부시에비치. 네, 이거 완전 포지션 파괴됐죠. 이 외에는 포니에, 골기제이, 그 다음에, 페리드, 오토포터, 마커스 모리스, 루비오, 그리고 주루 할러데이가 있습니다. 일단 포지션 파괴가 됐는데, 브래들리를 좀 일찍 픽했어요, 확실히. 네, 일단 조너가 크폴은 굉장히 잘 뽑았고, 부시비치도 남아있는, 애매하네요. 부시비치와 드러먼드, 이 두 선수가 이제 두고두고 비교가 될 것 같은데, 아마 자유투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드러먼드를 거르고 부시비치를 뽑은 것 같습니다. 올라디포 좀 밀렸지만 잘 뽑았고, 브래들리가 좀 아쉽긴 한데 포니를 6라운드에서 뽑아가지고 이게 딱 그 커버가 됐거든요. 이제 골기쟁하고 페리드가 있는데, 이 두 선수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약간 좀 애매하죠. 젠 같은 경우에는 좀 수비형 윙맨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선수고, 페리드는 터지지 않으면 정말 밍밍한 파워포워드입니다. 오토포터는 그냥 리그 평균 스몰포워드 느낌이고, 마커스 모리스 같은 경우에 지난 시즌 잘 뛰었는데 이번 시즌에 좀 경쟁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토비아스 해리스 원래 있었고, 또 존 루어, 또 그리고 이것저것 많이 들어와서 좀 경쟁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루비오 같은 경우에는 유리 몸인데 11라운드까지 루비오가 남아있는 거는 조금 그러니까 남아있는 게 좀 신기했죠. 그래서 루비오를 뽑은 것 같은데, 최소한 10몇 경기는 결장할 거예요, 아마 다쳐서. 네, 그거를 감안하시고 루비오는 그냥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11라운드에서 뽑은 선수니까 네, 그 정도면은 될 것 같고, 주루 할러데이는 뭐 IR 슬롯에 넣어놓고 기다리면 되니까 네, FA 한 명 더 영입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12팀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 콘리, 루디 게이, 케빈 러브, 블레이크 그리핀, 그리고 앤서니 데이비스입니다. 이 팀도 포지션이 파괴됐는데, 이 외에는 웨이드, 조지 힐, 갈리날리, 에런 고든, 미로티치, 설린저, 타이릭 에반스입니다.
이 팀도 괜찮아요. 네, 딱히 문제되는 포지션이 별로 없긴 한데 이 팀도 역시 좀 유리몸들이 여러 보입니다. 일단 앤서니 데이비스부터가 좀 문제긴 한데 1라운드 12픽까지 밀릴 정도라면 이 정도면은 15경기 이상 결정해도 익스큐즈 되지 않을까 싶고, 이외에 웨이드 무릎 조심해야 되고, 갈리널리 역시 조심해야 되고, 타이릭 에반스 지금 현재 부상 중인 상태고 해서 에반스도 아마 IR 슬롯에 내려놓고 새로 한 명 뽑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 좀 약간 백업 라인업들이 전부 다 포워드 위주인데 그래서인지 지금 센터가 안 보여요. 네, 센터가 안 보이네요. 설린저가 이제 센터를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단일 포지션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네, 이 팀도 센터가 좀 필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핀은 센터 안 받았던 것 같고 러브도 안 받았던 것 같은데. 네, 앤서니 베이스는 혼자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센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트레이드를 해도 되고 FA로 데려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다 얘기를 해봤네요. 중간에 크라우더 때문에 한 멘붕 왔었는데 네, 이거는 좀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크라우더 거는 좀 사과드리고요. 제가 수정을 안 해가지고 네, 이렇게 한번 간단한 것 같지만 간단하지 않게 리뷰를 해봤고, 이제 야후 판타지 리그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드래프트를. 야후는 ESPN과 다르게 루티체리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ESPN은 12인 구성인 반면에 야후 판타지 리그는 15팀 구성으로 되어 있고 루티체리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확실히 15팀이다 보니까 드래프트 돌아가는 속도가 조금 느리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번 주 내로는 진행이 완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후 판타지 리그 드래프트도 끝나는 대로 리뷰를 또 진행할 예정이고 또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또 재밌게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